안녕하세요. 인디워커 박승호입니다. 며칠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사회가 뒤집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단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나면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죠. 의학자들은 코로나를 14세기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에 비견합니다. 실제로 흑사병, 패스트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죠. 흑사병 이후의 유럽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했던 땅 주인들, 지주 계급들이 몰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공화정치가 들어섭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만남을 기피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들이 횡행하고 공동체의식은 약화됐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금욕이나 절약 같은 것들은 다 내던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탐닉하다 보니까 음주산업, 패션산업, 섹스산업 이런 상업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코로나 역시도 패스트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을 아마 흔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연? 특히 직장인들의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과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사회가 달라질 건가?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뜨는 분야와 지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뜨는 분야는 직관적으로 의료 분야, 제약 분야, 유통 분야, 전자상거래, 원격 산업 이런 것들은 이미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 여행 산업 이런 것들은 위축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올 기술을 우리가 벌써부터 누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미래학자는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2025년에 개발됐어야 하는 기술들이 이미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줌 같은 화상회의 툴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이런 언택트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 체제도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야수 자본주의가 쇠퇴할 것이다. 이 야수 자본주의란 말이 원래는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는 가만 놔두면 인간을 결국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 이런 의미죠. 왜 코로나가 왔는지 잘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가 자극한 욕망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마치 흑사병 때문에 봉건주의가 끝나고 공화정치가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정치체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들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개인들의 직업과 근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미시적인 예측이지 이런 거시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질 건가를 또 책을 열심히 찾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4가지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한번 바뀌게 되면 익숙해져서 그 변화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재택근무가 확대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근무 형태가 굉장히 유연해질 거예요. 재택근무를 제일 먼저 시범 운영한 곳이 네이버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전 직원을 한 달 재택근무를 하게 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재택근무했을 때 업무 효율이 어땠냐 했더니 64%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했죠. 직원들은 편하니까 그렇게 답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기 있는 회사가 될 거죠. 당장 2020년 8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순위로 훨씬 올라갔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재택근무는 이득이 많죠. 일단 임대료랑 유지비가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요.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질 테고요. 또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인재들도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유입해 올 수 있죠. 그래서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직원들에게 무기한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10년 안에 절반 이상이 원격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대량 실업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2020년 6월 기준 신규 실업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넘습니다. 4천만 명이 육박하니까 노동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때문에 잘린 거예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 설마 회사가 나를 자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택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디지털 기반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만 해도 오프라인 강의는 다 취소됐고 요즘 다 줌이나 웹엑스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 저 집에서 요즘 서재에서 강의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익히셔야 해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필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인이 전문성을 쌓는 방식이 예전에는 주로 대학원을 가거나 이랬다면 이제는 퀵 러닝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 컨텐츠가 다 이제는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석박사형 공부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들을 그때그때 즉시 배워서 업무에 통합할 수 있는 즉시 공부, 퀵 러닝의 시대, 심지어 지하철 손바닥 아래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빨리 배워서 접목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원래 진행되던 시대의 큰 변화를 코로나가 순식간으로 확 단축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건 조직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립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필살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